전북대 교수와 연구원 등 48명이 연구 성과를 올리기 위해 국가 지원금 등으로 해외 가짜 학회에 참석했다가 적발됐습니다. 한국전력이 활용도가 떨어지는 장자도의 옛 발전소를 공개 매각하려 하자 주민들이 난개발을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첨단 소재를 만드는 일본 기업 도레이사가 새만금에 1,000억 원의 생산 설비를 추가로 짓기로 했습니다. 최고 명인 명장들의 작품과 공연을 볼 수 있는 무형문화재 대전이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열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8시 뉴스입니다. 돈만 내면 누구나 받아주는 해외 가짜 학회에 전북대 교수와 연구원 48명이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가짜 학회 참가 실적도 연구 성과에 포함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가 지급한 연구비를 자신의 연구 성과를 부풀리는 데 썼습니다. 조창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계 과학기술공학학회, 이른바 와셋으로 불리는 국제학회입니다. 2010년에 설립된 이 학회는 세계 유명 관광도시를 돌며 학술 발표회를 열고 있습니다. 하지만 70만 원의 참가비만 내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는 가짜 학회입니다. 또 다른 가짜 학회인 오믹스는 지난해 미국 연방거래위원회에 허위 정보로 연구자를 기만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같은 가짜 학회에 전북대 교수와 연구원 48명이 참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가운데 2번 참가자는 6명, 3번 이상 참석한 교수도 2명이나 됐습니다. 전국 230여 개 대학 가운데 5번째로 참가 교수가 많았습니다. 문제는 참가비와 항공료, 체류 비용 등으로 한 사람당 수백만 원씩 사용된 돈이 국가에서 지원하는 연구비라는 겁니다. 자기가 국가로부터 수주한 연구비도 있고요. 그다음에 연구비라는 것은 또 기업체나 산업체에서 수주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것들을 가지고 간 겁니다. 교수들이 가짜 학회 참석에 유혹을 떨쳐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연구 성과 때문입니다. 교수 개인의 승진이나 연봉 평가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국제학술대회를 많이 참가한 경우 자신의 학술 활동이나 경력에 좋게 보이는 걸로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교육부는 연구비를 부정 사용했을 경우 환수 조치하고 외유성 출장 등 연구윤리 부정 등이 적발될 경우 징계 조치할 계획입니다. JTBC 뉴스 조창현입니다. 군산 장자도에 있는 옛 발전소 부지를 놓고 한전이 주민과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한전이 발전소 부지 공개 매각을 추진하자 군산시와 주민들이 난개발을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군산시가 섬 주민의 전력 공급을 위해 28년 전에 세운 발전소입니다. 지난 2004년 정부의 도서지역 자가발전소의 효율적인 운영 방침에 따라 소유권이 무상으로 한전에 넘어갔습니다. 7년 전부터는 육지에서 직접 전기가 공급돼 가동을 않고 있습니다. 한전이 발전소 부지를 팔기 위해 공개 입찰을 추진하면서 군산시와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부지 면적만 2,400제곱미터로 장자도 건물 면적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인데 매각으로 상업시설이 들어서게 되면 난개발이 우려된다는 겁니다. 투자를 위해서 여기 공공시설 관계없이 자기들 이익만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 겁니다. 그러면 우리 주민들은 관광사업은 사실상 저 멀리로 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관광객 차량이 급증해 주차장 시설로 사용할 수 있게 수의계약을 통한 소유권 이전을 바라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 그 한전 측에다가 지금 그 무상 양도를 한 땅인데 지금 용도 폐지가 된 상태에서 다시 이제 저희가 군산시 어떤 그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군산시에서 수의계약 형태로 해서 매입을 할 수 있게. 그러나 한국전력공사는 규정을 이유로 공개 입찰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전제는 지금 계약 삼입 규칙에 따른 계약 담당자는 공개 입찰로 해야 한다라는 규정에 의해서 지금 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발전소 부지 매각을 놓고 의견이 첨예하게 맞선 가운데 공기업인 한전이 지역 정서와 사회적 책임을 외면한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습니다. JTBC 뉴스 김진영입니다.
전주 한옥마을의 활로를 찾아보는 연속 기획입니다. 앞서 마을 주민들이 중심이 돼 전통 건축물 거리를 보존하는 일본 가나자와의 다양한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전주 한옥마을의 활로, 주민들의 마을 자치가 답이 될 수 있습니다. 보도에 하원호 기자입니다. 가나자와의 히가시차야가이가 국가 중요 전통적 건축물군 보존지구로 지정되자 2003년 지역 주민들은 히가시차야가이의 문화를 지키는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건물주를 중심으로 126명의 주민이 참여하고 주민 80% 이상의 동의를 얻어 마을 협약을 만들었습니다. お茶屋さんとその芸妓さんを守りながらですね、やっぱり一生間残していくような町づくりにしたいと。 가나자와 씨는 이 모임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어 힘을 실어줬습니다. これはあくまで住民が自らこうやりたいっていうのがあって作っていく仕組みなので、自分自身の意思で。そうです。市がこういう規制かけなさいって言ってるわけでは決してないので。 마을 협약에는 구속력이 없지만 마을 주민들이 협약을 충실하게 이행함으로써 그 권위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私はお金儲けたいからそれしたいって一人だけがやっちゃったらその町って守れないんですよ。だからやっぱり協力するっていうこと大事です。 전주 한옥마을에선 어진 포럼 같은 마을 자치 모임이 2015년부터 활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관광객이 와서 정말 만족할 만한 그런 서비스의 친절, 그리고 주변 환경 정리 이런 것을 스스로 우리가 그거를 해내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주민 자치 모임이 뿌리를 내리려면 먼저 전주 한옥마을의 미래상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전주시하고 그다음에 상인들, 그다음에 지역 주민들하고 전주 한옥마을에 대한 역사적, 문화적 가치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저는 봅니다. 획일적인 규제보다는 상인들의 창의성을 살리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민관 공동으로 기금을 마련해 사업을 기획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시도돼야 합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일본 기업인 도레이사가 새만금 공장에 생산 설비를 추가로 짓습니다. 최대 1,000억 원을 투자하는데 침체된 전북 경제에 활력소를 줄 것으로 보입니다. 권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일본 도레이사가 새만금 산업단지에 지은 군산 공장입니다. 가볍고 열에 강해 자동차와 전자부품 등에 쓰이는 첨단 소재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도레이 군산 공장은 새만금 최초의 외국 투자 기업으로 지난 2016년 7월부터 가동됐습니다. 도레이사가 2년여 만에 추가 투자에 나섭니다. 올해부터 2021년 5월까지 800억 원에서 1,000억 원가량을 들여 생산시설을 확장하기로 했습니다. 도레이사는 당초 계획보다 늦었지만 지역 산업 발전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고 있다면서 전라북도를 직접 찾아와 투자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전라북도 군산시および새만금工業団地の発展に貢献するように今後も努力してまいりたいと考えています。 전라북도는 현재 고용 인원이 170명으로 증설 투자로 200명의 추가 고용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도레이사의 성공을 모멘텀으로 해서 어떤 새만금 산업단지 지역, 군산 지역의 기업 유치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외국계 기업의 대규모 투자가 조선소와 자동차 공장의 잇따른 폐쇄로 가라앉은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지 주목됩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금융위원회가 전북혁신도시를 제3금융중심지로 지정하기 위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부산에서 반대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부산 경제살리기 시민연대에 이어 부산 상공회의소도 오늘 성명을 내고 지난 2009년 부산이 해양 파생 금융중심지로 지정됐지만 아직도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며 물적, 인적 자원을 집중해야 하는 금융산업의 특성상 전북혁신도시를 금융중심지로 지정하는 건 비효율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라북도는 올 연말에 용역 결과가 나오는 만큼 전북 정치권과 협조해 금융중심지 지정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대 최고 명장 명인들의 솜씨와 몸짓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대한민국 무형문화재 대전이 전주에서 개막했습니다.
김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명나는 풍물 장단에 맞춰 마을의 상징 용기가 들어섭니다. 장정들은 자신의 키보다 몇 곱절이나 높은 깃발을 자유자재로 펄럭이며 기량을 겨룹니다. 쇠칼이 노수에 닿을 때마다 전통 그릇 유기의 고운 빛깔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유기가 다른 그릇에 비해서 보온 효과하고 보냉 효과가 상당히 뛰어나고 더불어 항균 효과가 상당히 좋다고 알려져 있어요. 이 시대 최고 명인 명장들의 작품과 공연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무형문화재 대전의 막이 올랐습니다. 정말 귀하게 한자리에서 즐기실 수 있는 자리라 모두 와서 대대손손 그 주제 그대로 우리의 그 유산을 이어가시는 분들과 함께 이 좋은 가을날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형문화재 전수자들이 작품을 만드는 과정을 직접 보고 배울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됐습니다. 제가 학교 장구 사물부인데 여기에서 따르게 이거 묶고 서서 배우니까 재밌었고 신기했고. 무형문화재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전통문화의 도시 전주에서 해마다 전국 규모의 행사가 열린다는 것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자산을 바탕으로 우리 시민들, 국민들도 행복하고 또 전주가 글로벌 문화도시로 성장하는 중요한 핵심 축이 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전통문화재 대전의 공연 체험 행사는 오는 16일까지, 전시는 30일까지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열립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전주 수목원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국내 유일의 수목원입니다. 여기에 있는 식물만 3,600종에 이르는데요. 이곳에서 다양한 정원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박람회가 시작됐습니다. 보도에 송창용 기자입니다. 마주보고 있는 무궁화와 모란꽃을 고속도로가 이어주고 있습니다. 남과 북의 평화 통일을 바라는 작가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열려있는 창문을 통해 바라보니 잔디와 자갈 그리고 꽃밭이 보입니다. 우리나라의 전통 정원의 모습을 재현했습니다. 도시 생활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치유의 공간인 정원. 다양한 정원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2018 정원 박람회가 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유일한 수목원인 전주 수목원에서 개막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오는 21일까지 초청작가와 대학생 등이 조성한 21개의 정원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정원을 만들어가지고 조성해 놓으니까 또 다른 느낌이고요. 공간을 아기자기하게 꾸며놓은 것 같아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전주 수목원이 전라북도 도민과 시민들의 더 큰 사랑을 받고 저희 도로공사도 사회적 가치 실현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와 함께 행사장에서는 도로공사 50주년 기념 사진전과 전북학생 사생대회 등 다채로운 부대 행사가 펼쳐집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무료 독감 예방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접종 대상은 생후 6개월에서 만 12세까지입니다. 노인의 경우 혼잡을 피하기 위해 만 75세 이상은 다음 달 2일부터, 만 65세 이상은 다음 달 11일부터 접종이 시작됩니다. 전라북도는 접종 2주 뒤부터 예방 효과가 나타난다며 대상자들은 가능하면 11월까지 접종을 완료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군 예산 3억 원을 빼돌려 사적으로 사용한 진안군 공무원이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진안경찰서는 지난 1월부터 8월 말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군 사업 예산 3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진안군 공무원 41살 유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유 씨는 주식 투자에 실패해 빚을 갚으려 돈을 빼돌렸다고 진술했습니다. 주점에 불을 질러 33명의 사상자를 낸 선원 55살 이모 씨가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이 씨는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 사실을 인정하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도 모두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6월 군산시 장미동의 한 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
주점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 5명을 숨지게 하고 28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전화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의 돈을 중국에 있는 조직에 전달한 혐의로 34살 말레이시아인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어제 오전 10시쯤 보이스피싱에 속은 69살 김모 씨가 전주의 한 마트 보관함에 넣어둔 현금 2,300여만 원을 찾아 중국 조직에 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보이스피싱을 의심한 피해자의 신고로 현장에서 잠복하고 있던 경찰에게 붙잡혔습니다. 무주경찰서는 야산에서 대마를 몰래 재배해 피우고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49살 김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무주군 설천면 야산에서 대마 488주를 몰래 재배해 피우고 자택에 보관해둔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 씨로부터 필로폰 4.32g, 대마잎 2.05kg, 대마초 84개비 등을 압수했으며 김 씨가 대마를 판매한 것으로 보고 유통 경로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곳곳엔 빗방울이 떨어졌습니다. 내일은 아침부터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시작돼 낮에는 저녁에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10에서 50mm입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전주와 익산이 20도 등 16도에서 20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24도에서 28도로 오늘보다 1, 2도가량 높겠습니다. 주말인 모레도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전 한때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